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지식의 회화 첫 번째 순서 프레스코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금까지 르네상스 화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형식인 프레스코화를 많이 봐왔는데, 과연 프레스코화는 어떤 그림이고 프레스코화의 작업 절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프레스코화 작업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에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엔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밀을 살펴보기로 하고, 프레스코화의 대표 작품을 알아보기로 하죠. 프레스코화에서 프레스코는 신선하다는 의미로 템페라화로 불리는 건조하다는 의미의 세코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석회석이 열이나 물, 이산화탄소에 의해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화지로 회벽을 조성한 후 회벽이 마르기 전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을 하여 물감이 벽으로 스며들며 회벽이 마르면서 그림이 완전히 벽의 일부가 되어 벽과 함께 굳도록 하는 회화 형식의 하나죠. 그린 회벽이 완전히 건조되면 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긴 수명을 지속하게 되죠. 프레스코화 작업은 초지 형성부터 그리기까지 석회가 굳기 전 하루 안에 모든 단계를 마쳐야 되기에 하루, 날, 일과의 의미를 갖는 지오르나타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되죠. 지오르나타는 매일 하루 작업 분량만큼의 작업 단위 또는 경계를 말하는데, 보통 선이나 띠, 통일된 문양의 경계로 설정이 되고 작업이 복잡한 정도, 즉 배경, 건물, 인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죠. 프레스코화는 간단히 말하면 벽화인데, 벽에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묘사를 하고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캔버스와 같은 화판을 벽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석회석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죠. 우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밑그림과 안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에 석회석에 열을 가하면 생석회가 되는데, 이것으로 화판의 기초가 되는 초지를 형성하게 되죠. 초지는 이렇게 거칠고 두껍게 그림 그릴 화판과 벽을 연결시켜 주죠. 다음 단계는 생석회를 물에 숙성시켜 소석회를 만들어 화지를 조성하게 되죠. 화지는 얇고 매끄럽게 만들어 실제 그림을 그려 안료가 스며들 수 있게 해야 되죠. 다음 그리기 작업은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게 되고, 그림이 완성되고 화지와 초지가 모두 건조 상태에서 완전히 굳게 되면 석회석으로 변해 벽과 하나가 되죠. 이때 초지와 화지 조성, 그리기가 회벽이 마르기 전에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나누어 정확한 계획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안료는 시간이 흘러도 변색이 적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색과 양만큼 석판에 곱게 갈아 준비해 두죠. 보통 안료를 갤 때 화학작용에 의해 변색을 막기 위해 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화지가 조성되면 밑그림을 그리고 바로 벽이 굳기 전에 안료로 채색을 해야 되겠죠. 사진에 여러가지 색깔의 천연석을 갈아서 준비해 놓은 안료가 보이고요. 프레스코화의 대가인 프라 안젤리코가 사용하던 안료인데요. 아래쪽에 금가루도 보이고 옆에 푸른색 가루는 라피스 라슬리라는 보석의 원석인 청금석을 갈아 만든 가루인데, 이 푸른색은 왕의 색깔로 성모의 옷에나 사용하는 매우 고가의 안료라고 하죠. 두 번째는 초지 형성인데, 초지는 미칠이라는 의미의 아리초라 부르고, 석회석에 열을 가해 만들어진 생석회를 부수어 시멘트 모타르, 굵은 모래를 섞어 바르는 콘크리트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제굴된 석회석을 생석회로 만드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살펴보면, 석회석이라 부르는 탄산칼슘 CaCO3에 열을 가하면 생석회라 하는 산화칼슘 CaO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세 번째 단계 화지 조성인데, 화지는 인토나코라고 하고 생석회를 오랫동안 물에 담가 숙성하여 소석회가 만들어지면 고온 모래를 섞여 초지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바르게 되는데요. 생석회가 소석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초지 단계에서 만들어진 생석회라 하는 CaO 산화칼륨을 물에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으면 소석회, 즉 수산화칼륨이라는 CaOH2가 만들어지죠. 이때 물에 오래 담가 숙성시킬수록 소석회의 점성이 높아져 아주 고운 화지 조성이 가능하고, 소석회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해초물을 섞기도 하죠. 화지는 그림과 같이 초지 위에 얇고 고르게 매끈하게 바르는데,
마치 미장 작업 같죠. 보통 고운 모래를 섞고 매끄럽게 만드는데 마띠에르 질감이라고 하죠. 광도를 높이기 위해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벽돌이나 규석, 대리석 가루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4단계는 그리기 작업으로 밑그림과 채색으로 나누어지고 프레스코는 회벽에 건조하기 전에 그려야 하기 때문에 채색에 필요한 안료를 준비해 놓아야 되고 벽에 그리기 전에 완벽한 밑그림 스케치를 갖고 있어야 되죠. 또한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도 미리 예상해 놓아야 하죠. 프레스코아는 밑그림을 좀 특이하게 그리는데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죠. 작업 시작 전 이미 틀의 팔지에 그린 밑그림을 조성된 화지 위에 대고 송곳으로 화지에 홈을 만들죠. 밑그림에 파진 홈을 따라 목탄을 칠하여 그 홈을 따라 화지에 목탄이 스며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화지에 목탄이 스며들어 밑그림의 윤곽이 완성되는 거죠. 화지에 새겨진 윤곽선에 따라 채색을 하게 되는데 안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지의 미세한 공기구멍 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화지와 초지의 건조가 시작되며 채색된 그림이 화지와 함께 굳어지는 과정은 화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한 소속해라는 수산화칼륨 CaOH2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만나 물을 배출하며 석회석인 탄산칼슘 CaCO3로 돌아가며 완전히 굳어져 그림과 화지, 초지, 벽과 모두 일체가 되죠. 마지막 건조되는 단계로 안료는 회벽 속으로 침투되어 화지와 결합하여 그 위에 얇은 칼슘 피막이 조성되죠. 이는 단단한 방수층을 형성하여 회벽과 함께 견고하게 붙어 벽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과 함께 긴 수명을 유지하는데 적어도 건축물이 남아있는 한 프레스코 벽화를 볼 수 있고 무너진다 해도 그 잔해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이렇게 프레스코화는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이지만 오랜 기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프레스코화의 건조 과정을 조직의 변화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좌측에 여러가지 색깔의 안료 입자가 화지에 스며들고 있죠. 우측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수분이 배출되며 안료 입자와 화지가 촘촘하게 밀착되며 단단하게 굳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석회석의 라이프 사이클로 프레스코화의 제작 단계를 리뷰해 보도록 하죠. 석회석에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생석회가 되죠. 생석회가 콘크리트 재료를 혼합하여 초지를 형성하고요. 생석회를 물에 담궈 숙성하여 소속회를 만들죠. 소속회에 가는 모래를 섞어 화지를 조성하고 화지가 마르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데 이때부터 초지와 화지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물을 배출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석회석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프레스코화는 석회석이 열과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해 상변화를 일으키는 그 틈을 타 벽에 그림 그릴 수 있는 화판을 만들고 그림을 완성하여 함께 건조시키므로 벽과 하나가 되는 회화 기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토가 파도바에 있는 스콜베니 교회 아레나 예배당에 그린 프레스코 걸작인데 전체적으로 푸른색 톤으로 성모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리고 있고 가운데 보이는 출입문 쪽 벽 전체를 최후의 심판으로 채우고 있어 200년 후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한 것과 같은 평행 이론이 적용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생 중 그리스도의 체포 또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조토는 예수님의 후광에 프레스코 작업이 마른 후 템페라라고 하는 세코 방식으로 금박칠을 해서 후광을 만들고 있죠.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최후의 심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지개 만돌라와 천사들에 쌓여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죠. 상단의 두 천사가 하늘의 커튼을 열어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은 이미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봤던 고철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로 메디치 궁의 방 내면에 그려진 유명한 프레스코화로 매우 섬세하고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배경인 나무들과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과 표정 모두 템페라화보다 더 섬세한 프레스코화를 보여주고 있죠.
시스티나 예배당 일부에서 봤던 시스티나 예배당 설립 당시 양쪽 벽을 장식한 피렌체 거장들의 프레스코와 작품들인데요. 그리스도의 일생과 모세 이야기 각 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도 보티첼리, 페루지노 등 피렌체 거장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인데 두말할 거 없이 최고의 프레스코화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리고 있을 때 라파엘로는 교황의 4개의 방에 프레스코 장식을 하죠. 여기는 서명의 방으로 아테네 학당이 있고 이 맞은편에 우리가 봤던 성체 논이가 그려져 있죠. 프레스코화는 르네상스 화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양식으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온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회화 일부로 프레스코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템페라화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